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용 물건 분석을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신 그 구독자분께서 보고 계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건 검토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물건이 굉장히 좋은 농지연금용 농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까지도 하셔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 나간다면은 월 300,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노후 준비가 완벽히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물건을 쭉 보시고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분석을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지연금으로 매월 600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300만 원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까지 수령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노후 준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토지 투자, 특히 농지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히 그 흐름을 살펴보면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하락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적인 것은 우리는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값 매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반값으로 매입함과 동시에 이득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반값 농지가 많이 있느냐? 현재의 경매 시장에서 토지 경매 시장에서 반값 농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물건은 반값 이하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농업인 자격만 갖춘다면은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는 반값 농지도 토지 경매 시장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상적인 감정가로 토지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애는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금력이 없을 수 있는 직장인이나 우리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메일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마산 지원에서 경매에 입찰 예정이라는 메일을 주셨고 감정평가서를 송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농업인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낙찰 이후에 세워두신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만 60세 때 농지연금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63세 때 20년형의 농지연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농지연금에 대한 계획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전에 분석이 가능한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보게 됐고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분석 노트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두신 노트를 자필로 기록을 하시면서 분석을 해 나가셨습니다. 제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저 역시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가격에 대한 분석을 공시지가와 그다음에 시세를 통해서 실거래 내역을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해주셔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은 평범하지 않게
도시 지역에는 들어가지만 주거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 반반 섞인 이런 농지라는 점을 또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역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출구 전략은 농지연금 외에는 없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고,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출구 전략보다도 농지연금용으로 만 쓸 수 있는,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농지연금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최상의 조건인 농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금액에 대한 수익도 몇 가지 안을 가져가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품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예상까지도 하신 그런 분석 노트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굉장히 잘 분석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은 이게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전입 물건이고요. 약 한 362평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감정가가 1억 4,800인데 최저가가 26%인 3,89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굉장히 싼 물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께서 낙찰이 되셨고, 응찰이 한 명,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 낙찰을 하셨고요. 낙찰가는 최저가의 1%를 더해서 3,9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왜 이렇게까지 낮은 유찰이 되도록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왜 26%까지 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빨간색 형태의 약간 길다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라고 하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이게 반듯반듯한 농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농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맹지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그 개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께서 가보셨지만 굉장히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풀이 많이 나 있다든가 이런 대나무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 드릴 것처럼 일반적인 농지증이 아니라 이런 대나무 등을 다 없앤다는 조건 하에서 농지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26%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물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으로서는 최고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과 동시에 1억 정도의 이득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물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의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양이 이쁘지 않는 거 농지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맹지라는 부분 농지연금으로 전혀 관계가 없고요. 농사 짓기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대나무를 없앤다든가 하는 식의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조치만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농지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입찰을 하기 전에 이미 농지증을 발급을 완료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준비를 하셨고 실제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 토지 분석을 몇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해보면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보시면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토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길쭉한, 그런데 이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 주거 지역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사실은 저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한 필지 안에서 용도 지역이 나누어진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한, 문의를 해봤을 때 사실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불필요한데 자연 녹지 지역과 겹쳐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이 떨어진 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 죽어나지, 그러니까 아무런 농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의 농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죽어나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찰이 계속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형 형상이 아까 길쭉하게 생긴 부정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음을 통해서 어떤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라든가 어떤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녹지 지역과 제2종 일반 주요 지역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분석을 해보면 왜 이 농지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다. 그 다음에 맹지이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기에 불편하다. 이런 정도의 이유 때문에 2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만 한다면 사실 맹지나 이 농지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농지연금에 던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은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물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물건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독자분께 회신을 드린 내용인데,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큰 장점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26%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개발 관점에서 예쁜 땅이 아니거나 맹지이기 때문에 많이 유찰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나 농지연금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물건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농지증입니다. 즉 보통 주거지역이면 농지증이 불필요한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녹지 지역에도, 자연 녹지 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해서 읍사무소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시는 곳이 함안이거나 함안과 인접한 지역이면 사실 원상복구 계획서를 통해서 농지증을 금방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인접한 지역이 아니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즉, 이 구독자분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고 입찰일이 한 2, 3일 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농지증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낙찰가의 80%까지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맹지이고 그리고 국어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통행이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실제로 제가 함안의 농협에 문의를 했을 때 대출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어렵지만 국어를 평탄화시켜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면 은행을 잘 알아보면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구독자분께서 매입 이후에 경작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경작 활동을 이어나가신다면은 영농 경력 5년을 쌓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농지연금을 던질 때 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런 물건을 굉장히 잘 고르셨는데 이런 물건을 하나 둘씩 더 매입을 하다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의 안정적인 평생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잠깐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공업지역과도 밀접해 있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이 모든 용도 지역이 바로 도시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는 또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644번지의 물건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바로 인접해서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국어, 즉 국유주인 국어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이 국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농지의 소유자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는 이 국어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바로 맹지를 탈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국어 자체가 그렇게 도로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이 농지는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맹지를 탈출하는 순간 이 농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어느 일부분까지는 지금 도로가 접해 있고 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부터는 사실은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독자분께도 이런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독자분께서 문의 주신 물건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함께 해봤고 이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통행의 어려움 또는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해보면 우선 디스코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60평 정도 되는 거고 제곱미터당 11만 2,8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1억 3,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가가 3,300이라고 잘못 썼는데 3,900이라고 말씀드렸고 감정가가 1억 4,800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0%로 농지연금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약 한 1억 가까운 이익이 바로바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가능한 거는 농지연금을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득이 바로 현실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긴 하지만 둘 다 모두 도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보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년에 약 한 50% 정도는 가격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5년 후에 공시지가는 1억 7천 정도가 되는 거고 10년 후에 공시지가는 2억 2천 정도가 됩니다. 현재 낙찰은 3,900만 원을 받았지만 10년간 보유만 한다면 이 가격이 2억 2천이 정도가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지금은 한 개지만 뭐 5개, 10개를 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월 300 또는 부부 기준으로 월 600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시세를 보면은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년도 9월 달에 평당 3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지역의 2003년도 실거래가 기준을 보면은 93만 원, 9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농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 걸쳐 있는 조금 특이한 필지이긴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확대가 된다면, 그래서 100%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된다면 이 물건 역시도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95만 원 되는 올해의 실거래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와 비슷한 가격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으로 실거래가 된 가격이 앞으로 이 용도가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실거래가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정가가 지금 1억 4,800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감정가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90%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분석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법원 감정가가 1억 3,800인데 이게 연 기준으로 5%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5년 후에는 1억 8,900 정도가 되고요. 10년 후에는 3억 정도가 됩니다. 복리 효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의 상승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20년 동안 이 20년 후에 이 토지의 감정가는 17억 정도가 되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그렇게 틀릴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도시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되는 만큼 토지 가격도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는 맹지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농지와 인접해 있는 국어를 잘 활용을 한다면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농지의 가치는 굉장히 상승을 할 거고요.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 대출이 지금 보통 감정가의 70에서 80%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받는다, 70%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자기 자본은 0이 되는 거고 오히려 6,900만 원 정도가 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어진 돈으로 이 농지를 장기 보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돈으로 연이자 추가 대출액의 4%를 계속해서 내는다고 생각을 해도 25년 동안 자기 자본 부담 없이 25년 동안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이 농지를 보유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0년 후의 가격은 2.1배, 20년 후의 가격은 11.5배. 이게 바로 복리 효과의 힘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이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항상 앞선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렸고요. 그러나 이 복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농지는 농지이라는 점과 함께 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없으면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연금액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공시지가의 100%로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해보면
현재의 공시지가가 아까 1억 3,5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농지연금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월 45만 7천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3,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32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까 3,9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본이 필요했었는데 일시금 플러스 한 1, 2년 안에 자기 자본은 모두가 회수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32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뭐 4%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월 32만 원, 3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즉 1억 정도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5년 후에 만약에 농지연금으로 던진다 그러면은 아까 감정가가 연 5% 정도 오른다는 고 생각을 했을 때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평생 57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평생 41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일시금으로 자기 자본을 바로 없애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 동안 4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엄청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10년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공시지가가 100% 정도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0년 후에 이 농지의 가격은 약 2억 2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받는다면 평생 동안 74만 원, 일시금 기준으로는 1,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52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에 감정가의 90%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를 보면은 그 가격이 2억 7천, 2억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93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고 일시금으로 6,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66만 원을 받습니다. 이 10년만 보유를 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5배가 되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한 3억 정도를 받는 거고 평생 동안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월 300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수익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농지가 농지연금용으로 굉장히 최고의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이런 물건을 하나 둘 쌓다 보면은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와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씩 매입을 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어떤 소중한 사람들의 노후 준비,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